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상담심리학회에서 수련생 실태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자료를 제가 메일로 받았는데요. 그렇게 다행스럽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 수련 감독자나 수련 센터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 센터 그리고 수련 감독자 선택할 때 또 유의사항 또 피해야 될 사항 또 어떤 센터를 선택하고 어떤 수련 감독자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알류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정적 강화가 됩니다. 네, 앞에 제목과 다르게 수련센터 수련 감독자 선택하는 법 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택하는 방법이 주의사항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8가지, 또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취업 목적에 맞게 수련센터나 수련 감독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대학생들을 상담을 하겠다. 대상을 대학 상담센터로 만약에 정했다. 취업 목적에 맞게 정했다. 그러면 수련센터도 당연히 대학 상담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청소년 관련된 상담센터 또는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서 수련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원봉사라든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들을 하시는 게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업 성인 상담을 하러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청소년 상담 경력이 2년 반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력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 성인과 청소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딱히 이제 20살 이상의 이제 청년들과 성인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청소년 또는 아동 그리고 청년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년과 노인 그리고 가족 상담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 목적에 맞게 내가 가족 상담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족 상담 센터에 가서 가족 상담을 주로 하는 곳에 가서 수련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 센터를 정하기 전에 취업을 어느 대상으로 나는 상담을 하실지 목적에 맞게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련 감독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청소년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 상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리 이론의 틀이 같고 방향성이 많다 할지라도 수련 감독자한테 충분한 케이스에 대한 사례나 예시들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분명히 아동 상담을 하시는 분에게 노인은 노인한테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 수련 감독자가 어느 기관에서 경력을 쌓았고 어떤 대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묻고 질문하고 답하신 다음에 감독자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 취업에 나중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수련 비용이 과하지 않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각 대학원 안에 있는 대학 상담센터는 무료로 수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에게 또 비용을 주면서 상담 비용을 주면서 수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 사설 상담센터에서는 이제 수련생들한테 수련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 비용 자체가 조금 과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글쎄요, 저는 그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의 어떤 그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유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글쎄 저는 수련생들에게 과하게 비용을 받는 것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 비용이 어느 정도가 과하지 않느냐, 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한 학기 수련 비용이 100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기 한 7, 80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면 사실 수련 비용 얼마나 하든지 좋은 프로그램, 좋은 수련 감독자라면 얼마든지 투자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대학원생들 학비 또 여러 가지 공부하는 여러 가지 워크숍들 또 슈퍼비전 받는 여러 가지 비용들 생각하시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표 이론에 맞게 수련센터나 수련 감독자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선호하는 이론 또 나하고 결이 또 잘 맞는 이론이 인지행동이다라고 하면 인지행동 이론을 주 이론으로 하는 수련 감독자는 수련센터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나는 이제 갓 시작한 사람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처음 시작하시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으로 하시면 중구난방으로 자기 컬러나 자기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편한 또 선호할 만한 그런 이론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이론들을 같이 또 워크숍에서 또는 다른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너무 다양한 중구난방식의 통합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어떤 이론과 어떤 접근이 명확하게 맞지라는 구분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천드리는 방법은 본인이 게스탈트를 선호한다. 게스탈트 이론이 나한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게스탈트 이론으로 상담을 하시는 또 게스탈트 이론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수련 감독자 또는 수련 센터에 가서 수련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께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한 명의 수련 감독자에게만 수련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상담실이나 상담학회는 주 슈퍼바이저가 있고요. 주 슈퍼바이저란 1급 그 1급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5년 이상의 슈퍼비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주 슈퍼바이저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거든요. 주 슈퍼바이저 분들에게 메인으로 받으시면서 사이드로 다른 슈퍼바이저들에게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주로 이제 주 슈퍼바이저에게 훨씬 더 많은 양의 슈퍼비전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상담 심리 학회 자격 취득할 때 주 슈퍼바이저의 추천서를 받기가 유리하겠죠. 네, 네 번째는 이중관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중수련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내담자하고 상담자와의 관계만 이중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수련 감독자가 수련 감독자이면서 상담자, 예를 들면 이제 상담자분들 교육 분석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교육 분석자이면서도 수련도 받으시는 분이야. 이런 걸 저희가 이중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이중관계는 학회에서 바람직하게 얘기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련만 받던지 또는 교육 분석만 받던지 이런 식의 이제 명확한 관계가 좀 선이 이제 구워져야 되고요. 또는 지도 교수한테 간혹 슈퍼비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이중관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슈퍼비전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슈퍼비전이 결이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라서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지도 교수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애매모호해서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이라든지 형평성이 오고 가는 이런 내담자 같은 어떤 그 이중관계처럼 수련자 또 수련생의 관계의 어떤 그 관계도 이중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수련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 내가 강연을 할 때 내가 내 강의를 들으면 이걸 수련, 이제 슈퍼비전 받은 걸로 하나 쳐줄게 라고 하는 식의 이제 그 슈퍼바이저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뭐 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네, 윤리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잊지 않으시고 이중관계, 이중수련, 네,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눈높이 슈퍼바이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슈퍼바이저는 보통 대부분 15년 이상의 또 최소 10년 이상의 주 슈퍼바이저라고 한다면 거의 아마 15년 이상의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15년 경력이 되시는 분들과 이제 뭐 1년, 2년, 3년 차의 그 수련생 상담자들의 어떤 실력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치 이제 본인이 하는 어떤 역량과 본인이 하는 정도의 그 능력을 그 3년 이하의 초보 이제 수련생들에게 요구를 한다. 이거는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슈퍼바이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이제 수련생들에게는 참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케이스도 굉장히 이제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케이스들을 계속 경험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 막히기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비난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그 판단 내리는 방식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슈퍼비전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실 상담도 힘든데 슈퍼비전까지 힘들다. 이게 뭐 성장하는 차원에서 힘든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어떤 언사를 들어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현재 위치한 수준과 본인이 어떤 역량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서 슈퍼비전을 해주는 분들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번 그 어떤 그 공개사례 발표를 갔었는데 그 슈퍼비전 해주시는 분이 정말 눈높이 슈퍼비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케이스는 1년 이하의 이제 수련생이었었고, 한 케이스는 이제 뭐 한 5년 이상 되시는 분의 이제 그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정말 딱 그 슈퍼바이지의 경력과 수준 또 어느 정도까지 상담을 했나, 얼마나 했나 라는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이제 슈퍼비전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 감독자를 선택할 땐 그냥 딱 정해놓고 시작하지 마시고 몇 회기 정도 슈퍼비전을 한번 개인적으로 받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련센터 들어가시기 전에도 한두 번 정도 그 수련 슈퍼바이저하고 좀 슈퍼비전을 좀 받아보시고 나서 이 슈퍼바이저를 정말 팔로우 해도 되겠다. 이 사람한테 좀 배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수련센터를 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 슈퍼바이지 양육의 보람을 느끼는 분에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수련 감독자들 정도의 이제 레벨 정도 되면 10년, 15년 이상의 이제 경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슈퍼바이지를 양육하지 않아도 본인이 상담을 하고 꾸준히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이 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슈퍼바이지를 양육하는 그런 이제 수련 감독의 어떤 역할보다는 내담자를 키우는, 내담자를 성장시키는 상담에 훨씬 더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저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네, 내담자를 상담하는 쪽으로 훨씬 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데요. 저도 차차 수련 감독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슈퍼바이지가 성장하고 이렇게 점점점 더 상담을 잘 해가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상담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면서도 수련 감독을 하시는 부분에도 시간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계시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본인이 상담을 쭉 하시면서 뭔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알아차려 주시는 분들이세요. 계속 지적하고 너는 이게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계속 나무라기만 하고 안 되는 부분만 계속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전 상담과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상담에서 다른 점, 또 잘했던 부분, 차이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점들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런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너무 좋은 슈퍼바이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의 보람을 느끼는 분, 뭔가 이렇게 내가 상담 외에 다른 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수련 감독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뭔가 그 동반자로서 또는 이렇게 그 초보 상담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양육하고 공부시키는 약간 성장시키는 그런 부분에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이라면 여러분 선택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곱 번째는요, 직접 내가 그 슈퍼바이저랑 경험에서 한두 번 정도의 슈퍼비전을 받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변 지인들의 입소문을 통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 상담대학원의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내가 가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또 입소문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슈퍼비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또는 수련센터를 정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동기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주변 지인들, 상담을 공부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공지를 내리기도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괜찮은 수련 센터들을 또 추천해주는 또 공지를 받아서 제가 또 그 영상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내담자 제공 여부입니다. 원래는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 센터에서 이제 수련생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센터 안에서 내담자를 제공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돈은 사설센터에 기본적인 비용을 내고 또는 내가 대학원에 등록금을 내고 다니니까 대학 상담센터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내담자를 분명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제공하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구해. 니들이 알아서 내담자 구해오고 나는 슈퍼비전만 해줄게 라고 하는 수련센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담자는 제공해줄 필요 없어. 그런데 다만
다만 슈퍼비전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들이 뭐 흔하지는 않지만 있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고등학교 상담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련센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인턴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는데 이 수련 감독자는 필요했죠. 그럴 경우에는 수련 감독자, 내담자 제공 안 해도 돼.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투와 또 이제 뭐 제공하는 것들이 맞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담자를 어떻게 내가 만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담자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게 내담자 제공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수련센터에서 수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공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인을 통해서 또는 뭐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좋은 슈퍼바이저나 또는 수련센터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링크로 제 메일 주소를 드려볼 테니까 그 메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슈퍼바이저나 수련센터에 대해서 디테일한 상황들을 적으셔서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와 관련된 부분 영상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슈퍼바이저, 좋은 수련센터를 소개해 드리고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추천해 주실 때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은요, 이제 슈퍼바이저를 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슈퍼바이저가 뭐 어떤 대학이고, 뭐 학위는 어느 정도 받았고, 뭐 얼마나 슈퍼비전을 하셨는지, 뭐 그 경력이라든지 슈퍼바이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구하시는 상담 이론, 주요 이론은 어떤 걸로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련 센터라고 하시면 그 센터 내 프로그램, 뭐 이제 인터넷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로 다루고 있는 내담자들은 어떤 대상들인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많이는 제가 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소정의 원고료를 좀 제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또 좋은 이제 센터들, 좋은 수련 감독자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받게 되면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영상 자료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심리상담 또는 개인 컨설팅은 제 개인 블로그 게시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